안녕하십니까. 김문수 후보가 오늘 국회를 방문해서 송은석 비대위원장하고요 깜짝 회동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가장 이제 일단 관심사는요, 전당대회 출마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했냐, 김문수 후보가. 먼저 이제 김문수 후보가 왜 국회를 방문했느냐. 김문수 후보가 이제 워낙 청렴하고 검소하니까 사무실이 없어요. 근데 이게 뭐 봉천동에 집으로 오라 할 수도 없고, 송은석 비대위원장이 한번 인사를 오겠다, 찾아오겠다는 그게 올 데가 없잖아. 예를 들어 김종인은 최고급 사무실 아직 김종인 아직 유지하고 있어요. 참 이게 그것도 문제야. 김종인이라고 있잖아요. 이 자는 지금도 최고급 비싼 사무실을 두고 이게 사람들 만나는데, 김문수 후보는 사람 만날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갈 데가 만날 데가 없으니까 내가 갈게. 내가 국회로 갈게. 이래가 송은석 원내대표를 국회에서 오늘 만나게 된 겁니다. 가장 이제 관심사는 전당대회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라고 했냐. 역시 이제 NCND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전략이 맞다 봐요. 지금 나가겠다는 것도 우습고, 또 지금 굳이 안 나간다 이렇게 할 이유도 없죠. 뭐 제가 봐도 그 상황을 예리하게 주시하면서 그 상황에 맞게, 예를 들어 한동훈이가 놓아가지고 막 장악하려한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밖에 없다 막으려면, 그러면 거의 뭐 추대에 가깝게 해서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뭐 한동훈이도 안 놓고 아무도 안 놓고 물갈이로 새로 한번 젊은 세대 교체를 가보자 하면 또 이게 굳이 안 놓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굳이 여기에 목을 메고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니니까 좀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내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할 위치가 아니다. 이렇게 기존의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저는 지금도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대폭 세대 교체 분위기가 되면서 한동훈도 안 놓고 하면요, 굳이 뭐 김문수 후보도 굳이 놓아야 될 이유도 명분이 약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고 이제 뭐 한동훈에 넣어가지고 당권을 잡겠다고 하면 또 이게 대항마가 있을 테니까 놓을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한번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 중에 경북도의사 출마해서, 이거는 진짜 황당한 거예요. 이거는요, 제가 이게 잘 알아요. 좌파에서 퍼뜨린 겁니다. 그때 유튜버들 있잖아요. 뭐 장성철에게 우파인지 좌파인지, 우파인데 지금 이재명이가 완벽하게 잘하고 있어서 뭐 흠잡을 게 없다. 말도 안 되는 평론한 게 장성철. 그거 보면 옛날에 김무성 보좌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좌파 유튜버들을 제가 쭉 봤더니, 그때 김문수가 경북도의사 나와가지고 당선되면 자기 사람들이 실업자들이니까, 김문수 밑에 있던 운동권 실업자들이니까 자리를 챙겨주려면 당대표는 자리가 몇 개 없지 않냐. 근데 경북도의사 놓으면 자리가 많으니까 그 속에 놓은다. 고향이 영창이니까. 그러면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대구시장, 뭐 김문수는 뭐 경북지사. 이거는 좌파에서 악의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오히려 모욕을 주려고 퍼뜨리는 이런 악의적인 소문입니다. 지금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은 요즘 자전거 타고 뭐 전국을 이렇게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계속 문자가 오는 거 보면 자전거 타고 이제 전국을 뭐 좀 이렇게 돌면서 재충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뭐 김재원 최고위원의 대구시장에 관심이 있다는 거야 뭐 다 알고, 또 그게 나쁜 것도 아니야. 뭐 정치인이 얼마든지 꿈을 꿀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김문수 대통령 직전에 대통령 놓은 사람이 경북도의사, 그것도 가장 편안한 TK.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결국 김문수 후보를 모욕을 주려는 이런 저는 좌파들의 악의적 공작이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역시 이제 김문수 후보가 뭐랬냐. 그건 이해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 좌파 쪽에서 악의적인 선제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미 있는 게요, 오늘 송은석 원내대표 만나가 김문수 후보가 뭐랬냐면요, 바로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완전히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바로 이게 이재명에 대해서 직격탄 난리. 이게 저는 오늘 만남의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을 겨냥해서 뭐라 했냐. 지금 중요한 거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문제다. 대한민국 교도소에 6만 명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교도소에 6만 명이 있대요. 6만 명이. 이분들이 자신들이 감옥에 있는 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 6만 명이 이재명이가 교도소 안 오고 대통령질 하는 게 이걸 이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세요. 이화영이가 대북 송금도 주범은 이재명이죠. 대북 송금도의 주범은 이재명인데 이재명이는 교도소 안 오고 이화영에게 지금 7년 8개월 교도소에 있는데 그럼 이게 이해가 되겠느냐? 납득이 되겠느냐? 이화영이도 억울하다 이거야. 그리고 이제 대장동도 이제 곧 10월 31일인가 10월 달에 선고 너무 늦어져. 아니, 선고를 왜 이렇게 늦게 하냐고. 물론 이제 워낙 복잡한 사건이니까 10월 달에 선고하거든요. 김만배 씨, 유동규 씨, 대장동 사건이. 그럼 이게 미리 보는 이재명 판결인데 이 대장동도 주범이 이재명이 아니냐. 근데 나머지만 구속되면 과연 이게 용납하겠느냐. 이렇게 김문수 후보가 직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가 뭐랬냐. 저도 감옥에 2년 반 정도 있었는데 감옥에 있으면 온종일 연구하는 게 내가 언제 교도소를 나가느냐, 언제 나가느냐에 대한 걸 연구한다. 하루 종일.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구하는 게 뭐냐. 나하고 공범인 나가는데 왜 나는 못 나가냐. 이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자기도 김문수 후보가 교도소에 2년 반 있어 봤는데 교도소에 있으면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두 가지라는 거야. 첫째는 내가 언제 나갈까. 그렇죠. 내가 언제 교도소 나갈까 이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아니 공범은 나가 있는데 왜 내만 못 나가냐. 억울하다. 왜 내만 이게 구속돼 있냐. 전 내보다 이게 주범 공범은 나가 있는데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교도소에 가서 면회를 많이 하잖아요. 변호인 접견을. 그러면 이게 제일 억울한 게 왜 내만 들어와 있냐. 내보다 더 주범은 이게 밖에서 활개치고 있는데 왜 내만 들어오냐. 이게 진짜 억울합니다. 교도소에 있으면. 지금 이게 김문수 후보 말은 그거야. 아니 대장동의 주범은 대북 송금의 주범은 이재명인데 왜 내만 여기 들어와 있어. 나 빨리 사면해줘. 사면 안 해주면 이게 내 다 풀어버릴 거야. 내 다 풀어버릴 거야. 하루 종일 이게 이 생각밖에 안 된다 이 말인데 그걸 직격을 한 겁니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실제 뭐랬냐면 이제 이런 말도 했네요. 김문수 후보가 한국의 법치가 무너진 상황인데 판사들도 할 말이 없을 거다. 그러죠. 이 법치가 무너진 거는 판사들 잘못도 큰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재판 안 하는데 왜 내만 재판해? 참 이러면 이게 판사가 할 말 없다 이거지. 맞잖아요. 아니 이재명이는 재판 안 하고 왜 내만 재판해? 내만 잡아요. 이재명이 뭔데? 아니 기존에 재판하는 거는 장관이 되든 뭐 대통령이 되든 유엔 사무총장이 되든 뭐가 되든 기존에 재판하는 건 해야지. 왜 내만 재판해? 이재명이 안 하고. 왜 이재명이 재판을 중단해? 이렇게 생각할 거다 이 말이죠. 피고인들도. 그러면 이게 판사들도 할 말 없지 않겠냐. 이렇게 김문수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도 이게 딱 맞잖아요. 재판 중단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미 이거는 진행 중인 범죄 재판인데 뭐가 됐든 간에 그놈이 뭐 국회의원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뭐가 됐든 진행 중인 재판 해야 될 거 아니야. 해야 되잖아요. 그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한다는 게 어딨냐 이 말이죠. 그걸 김문수 후보가 지켜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이게 바른 인식으로 이게 지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김문수 후보가 당의 혁신에 대해서 이게 뭐라고 했냐. 지금 이제 혁신위원장이 안철수잖아요. 안철수. 혁신에 대해서 뭐라 했냐. 이렇게 해서 저도 혁신위원장을 해봤는데 원래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그때 내가 출판기념회 폐지 등 내가 혁신을 했다. 출판기념회를 폐지하고 한 게 김문수 후보가 혁신위원장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 당은 받아들였는데 법으로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김민세 같은 놈이 노는 거 아니에요. 김민석 같은 놈이 말도 안 되게 출판기념회 2번 해가 내가 돈 벌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게 법으로 금지해버리셔야 되는데 그때 김문수 후보가 혁신위원장 할 때는 당에서 받아들였는데 법제화가 안 돼가 지금 이게 악용되고 있는 게 아니냐. 원점 해결했다. 이런 거예요. 그만큼 이게 혁신한 게 국민 눈에는 부족하게 비치고
할 거는 많은데 참 이게 그 어려운 거죠. 기득권 깨트리는 게. 이런 이야기를 김문수 후보가 했습니다. 하여튼 이거 오늘 그 김문수 후보가요, 송원석 원내대표를 국회로 직접 가서 만났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아직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좀 상황을 관망하는 이런 상태다 말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경북도에 사는 좌파들이 지어낸 가짜뉴스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세 번째, 이재명의 재판 중단하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만 구속 안 된 게 전국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납득하겠냐? 공범들이. 이 문제를 재판 중단하고 직격행. 다음에 이거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 노가 된다면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 저는 손잡고요. 이재명의 중단된 재판을 재개하라. 재판은 진행돼야 된다. 아무리 개가 짖어도 기차가 가듯이 이재명이가 뭐 한들 재판은 진행돼야 된다. 이 운동을 분명히 제가 2천만 명 서명운동, 그 D-Day는 쌍방울 대북 송금 중단되면 새로운 지도부와 온 이게 좌파가 힘을 모아서 이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된다. 이런 게 투쟁이 곧 선거 전략입니다. 투쟁이 선거 전략입니다. 지방선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혁신에 대해서도 상당히 혁신한 게 어려운 거죠. 혁신한 게 뭐냐면 이게 완전히 뭐 가죽을 다 벗겨가지고 막 그냥 사람 있잖아요. 뼈도 바꾸고 황골, 탈퇴시키고 가죽을 벗겨버리고 이게 혁신인데 이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게 꼭 해야 될 이런 일이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지만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김문수 후보도 상당히 그래도 우리 자유파 보수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41%까지 얻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행보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